시사직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시사직배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종자 6분은 안타깝게도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지켜봐야 했던 유가족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저녁에 마지막 매몰자를 수습하면서 사고 발생한 지 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든 수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에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어서 시민들의 좀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색이 끝났고 그리고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별개로 사고의 원인과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남은 유가족과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대책까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색 작업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도 진행되고 해야죠. 있습니다. 예. 최근 수사본부는 골조 하청업체 등 대표 3명을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을 하면서 현재까지 총 13명을 지금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황망하게 사고를 당한 6명의 노동자들, 가족에게 제대로 된 마지막 작별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부터 실종자 6명 수습하기까지 29일간의 긴박했던 시간들을 구조 일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문제는 수색을 위해선 먼저 건물 잔해를 치워야 하는데 양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걸 제거를 하고 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종자가 발견된 건 지난 13일. 지하 1층에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다음 주 초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믿어요. 살아 계실 거예요. 꼭 살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구할 거예요. 생사가 오가는 거리가 딱 두 걸음만 이쪽으로 뛰어도 변을 안 당하실 정도로 뭔가 대피 명령이라도 있었으면 다 사시지 않았을까. 육중한 콘크리트와 철근이 엉키고 설킨 채 수색을 방해합니다. 2m 남짓한 아파트 공간에 들여보낼 수 있는 장비는 1톤 소형 굴착기가 전부. 구조대원 66명과 소방청이 전국 동원령을 내려 소집한 전문 구조 인력 14명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실종자는 27층에서 발견됐고 오늘 오전엔 28층에서 세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자 또다시 철골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은 오늘 오후 4시 반에 재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몰돼 있던 노동자가 오늘 저녁 수습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가 구급차에 실려 가족품으로 향하는 길. 구조대원들이 도열해 거수경례로 애도를 표합니다. 가족분들이 그 뒤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이로써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종됐던 노동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발생 29일 만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수색 작업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아찔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매 순간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마음 어땠는지 또 남겨진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유가족분을 모셨습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안종호 대표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마음고생 많으시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안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을 떠나보내게 되셨는지. 저한테는 이제 매형이자 운동 스승님이세요. 저에게는 30년 넘게 같이 운동하면서 예. 근데 사실 이제 은퇴하시고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1, 2년 정도 이렇게 좀 바쁘게 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네. 그랬는데 또 저렇게 가셔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유가족들이 현장 상황을 보고 굉장히 격앙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들이었기에 그러셨을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예. 일단은 큰 사고라는 거는 알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외의 것들 때문에 답답했죠. 예. 구조를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알지만 우리는 이 사회가 항상 있는 사고 현장을 대하는 그런 답답함,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막 알겠어요. 이랬던 부분. 예. 아쉬운 점들은 분명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정말 현장을 보면서 안타깝던 점 있으실까요? 1, 2, 3, 4, 5인데 예. 1, 2, 5실에서 공사하신 분만 돌아가셨거든요. 예. 3, 4, 5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단으로 피했어요. 예. 그럼 그 평상시에 대피 명령이나 어떤 이런 연락 체계 같은 것만 있었어도 네. 이분들은 안 돌아가셨죠. 네. 이분들은 이런 건설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실내에서 설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러면 천장이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사인 자체도 전부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네.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구조 작업 중에 현장에 계속 이제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많이 열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작업 현장이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하고 또 어렵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벽에 붙어 있는 크레인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방대원들은 들어가서 뭐라도 하겠다고 들어가셔서 손으로 뭐 삽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크레인이 해체되고도 작은 포크레인 하나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여서 결국은 다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이 구조는. 네. 현장에서 더딘 구조 작업을 보면서 애가 타기도 하고 빨리 수습을 하기를 바랬을 텐데 구조 작업 중에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지켜달라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요. 시민들에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밀어붙이면 위에서는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자꾸 해요. 과연 이게 고인들이나 그 당시엔 저희도 살아있을지 몰랐지만 이 실종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거라고. 가장 두려웠던 게 여기에 또 피해자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텐트에.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면 25톤짜리가 추가 붕괴됐을 때 제가 그날 아침에 바로 튀어나갔거든요. 소리가 똑같았어요. 그 방송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순간에 3,000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에서 또 일하던 인부들이나 소방대원들 그 피해 입은 가족들이 내 텐트에 지금도 제가 악몽을 꿔요. 그 순간만은 정말 제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지난 12일 토요일에 분향소가 설치되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분향소의 위치나 그리고 함께 찾아오는 시민들과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향소 위치나 이런 부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분향소 위치는 사고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고 현장이 시민들께서 터미널 쪽인 줄 아시는데 뭐 터미널 쪽이긴 한데 무등주차장이라고 거기 주차장에다 이제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한 이유는 사고 현장이 보입니다. 뭐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하면 결국은 모르는 거고 뭐 야간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정말 안타까웠던 게 노동자분들 같아요. 그 현장에서 다른 곳에서 일하셨던 분. 그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낮에 안 오시고 저녁에나 밤에나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향소도 설치가 돼 있고 6분이 이제 가족이 품으로 돌아왔는데 장례 일정은 저희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텐트에 한두 명 가족만 남겨지는 거. 이게 구조가 되면서 아, 예. 예. 가족이 계속 나오는데 내 가족이 아니길. 또 안 나오면 우리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힘듦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예. 영안실에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분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때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말자라고 지금. 하지만 이제 저희도 좀 트라우마를 이기는 계기고 또 추모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분향소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현재 입장은 어떤지 들어는 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시하는 것 자체가 보상에 대한 제시가 그냥 언론적인 수준으로 뭐 어깨 표준, 뭐 산재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인데.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답답한 거는 가족들이 결의를 한 게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사회 시스템도 못 믿겠다. 법도 못 믿겠고 처벌당하는 거 못 봤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첫 단추에서 제대로 해놓으면 현대산업개발이 좋아하는 표준. 그 표준을 우리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안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네. 상가분들, 또 입주자들, 그러네요. 그분들은 재산이 걸려 있어요. 생존권이 걸려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야 시민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보상으로 정말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겠습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 현대산업개발의 보상이 잘 좀 진행이 되는지 제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는지 시민사회와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건설 산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조치가 없다면 지금처럼 결국은 사고의 진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또 그런 조건들 때문에 기존의 사람보다는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사업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건설산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산업특별법에가 모든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필요하면은 공무원들 까임도 그것이 감리, 감독 다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다면은 근본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공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재갑해주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래야지만은 이 기업주들이 처벌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만을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업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또한 보호하는 것이 건설안전특별법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안순애 변호사, 네네네. 건설안전특별법이 뭔가요? 구체적인 내용. 이미 2020년 9월에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건설업계 반발로 아직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사고로 인해서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랬으면 통과됐을 좋겠어요. 것 같은데 이 법이 왜 필요하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 그 부분을 이제 기초로 삼아서 지어진 법이어서 제정된 법이어서 건설 사고에는 적용 그리고 뭐 효과를 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은 되고 있지만 네. 중소규모 건설 공사에서는 적용이 배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령에 미비한 발주자를 비롯해서 건설사업 참여자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이 있는데요.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이 자들 모두 안전 책무를 부여했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각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게 분명하고 네. 분명히 또 이를 통해서 기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그 문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현장이 좀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겠죠. 안정효 대표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이에요.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 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남의 일이었어요. 예.
몇 달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남의 일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고 사람들이 저보고 네가 뭔데 나섰냐. 근데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 영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저희 가족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작게나마 요만큼이라도 싸워서 이 표준은 만들어주고 가자.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반드시 광주에 2번의 상처를 주고 이 자존심을 짓밟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얼마나 더 반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걸까요? 아유, 참 인재가 불러온 참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마지막 사고이길 바라고요. 유가족분들도 마음 잘 추스리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지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안정호 대표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하다가 다치지 않는 거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문화예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광주 문화예술인 4명 가운데 1명이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 가운데 90%가 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한다고까지 합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여요. 광주시가 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이 된 광주 문화예술인 3천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만큼 잘 좀 연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